네가 밉다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친다. 그 2AM을 웃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 활동은 또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미세의 음반 지난 100걸 9걸에 있던 음반 중에 뭐 거의 나머지 트랙 다 제가 했습니다. 쌍마비터, 다시 사랑, 그리고 또 한 곡은 제가 가사 적었고요. 그리고 틴탑이라는 팀, 그 일집 박스 제가 했고요. 그렇게 등등 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는 그 예전에 이건 제 곡은 아니었는데 그 맥주 2PM 친구들이 찍었던 맥주 브랜드가 있어요. 그 CF 광고를 했던 그 곡 제목이 틱톡이라는 곡인데 그걸 제가 이제 그게 외국서 만들어서 온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녹음을 받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 시상식에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갖고 자는 애들을 데려다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 이렇게 자다가 한 명 깨워서 녹음하고 또 들어가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곡이 나오자마자 검색어 1위를 하고 음원 순위도 1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이런 노래를 녹음했냐고. 뭐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또 뭐 미스테이 친구들하고는 이제 미스테이 뭐 페이하고 지아 같은 경우는 중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말을 뭐 잘하긴 하지만 또 녹음을 하다 보면은 막 급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화도 내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있기도 하지만 중국 버전 녹음을 하는데 저는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1절 사비하고 2절 사비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근데 그 1절 사비하고 2절 사비가 틀려요. 멜로디가 약간 틀린 부분이어서 가사를 정확히 불렀어야 되는데 바꿔서 불렀는데 거기다 또 코러스까지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 녹음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다 끝나고 나서 안 거예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한 적도 많고 그런 경우 음악을 하시려는 이제 뭐 학생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지금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보다 더 크게 이렇게 머릿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난 이 음악이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부도가 크게 났어요. 부도라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집안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부모님들이 야반 노조를 하셨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 했는데 형하고 누나는 이제 부모님께서 큰 욕심을 가지시고 해외로 다 보내서 공부를 시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집이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또 어디 이런 거 없어지시고 그래서 제 형제들은 다 외국에 있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서울로 상경을 했죠. 해서 저는 원래 플룻을 전공했어요. 그 플룻을 가지고 있던 저의 재산은 그 플룻이 하나였는데 그 19살 나이에 그걸 가지고 낙원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중고 악기 파는 데 가서 이 악기를 팔겠다고 했더니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태원에 옥탑방을 얻었어요. 100만 원에 원래 얼마였더라? 20만 원이었나? 한 되게 낡은 옥탑방이었는데 거기를 얻어가지고 이 전자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이 장비를 원하면 자기가 사다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100 몇십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줬더니 그 이름도 없는 마스터 건반 하나하고 이렇게 그때 이거 시스템 초창기에 나왔던 예, 그 414, 예, 4140 그거하고
오디오 카드도 이렇게 되게 꽂은 거였어요. 이렇게 슬롯 카드로 된 건데, 예. 그거를 이렇게, 예. 마야보다도 성능이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주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모르니까,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줬는데, 다룰 줄 모르니까 계속 전화를 했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귀찮았는지,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그때부터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막 하는데, 방법은 되게 단순했던 게, 내가 이걸 독학 프로그램을 해서 고장을 내자, 컴퓨터를.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든 신경 안 쓰고 다 눌러보자 해서, 하나 누를 때마다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누르면 이렇게 된다. 노래를 막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제가 이현도라는 그 지스의 이현도 있잖아요. 현도 형, 아직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인데, 현도 형한테 노래를 만들어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지금 알던 사이였습니까? 이현도 씨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찍어서 그 테이프를 들고 서울 고속버스를 처음으로 올라왔던 게 그거예요. 그 테이프를 들고 그 지스 CD 뒤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게 청담동 지금 소니코리아 바로 옆 건물이에요. 거기 찾아서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서 음악을 들려주고, 그때 들려줬을 때 제 앞에서 완전 쓰러지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현도 형이, 물론 현도 형이 이걸 볼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 10점, 100점 만점에 10점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10점인데 그 중에 1점은 네가 음악이라는 걸 했다는 거에 1점을 주고, 그 중에 나머지 9점은 그걸 내 앞에 와서 틀었다는 용기에 9점을 준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옆에 막 댄서 형들 다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갔어요. 매주 집에 가자마자 노래를 또 만들어서 일요일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들려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도 어려워지고 막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기가 오면서 서울에 아예 이제 와갖고 매일 갔죠, 현도 형 집에. 또 자꾸 왜 오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매일 가고, 막 그 당시엔 녹음실을 갈 때 봉고차가 와요. 이렇게 봉고차가 오면 저희 같이 이렇게 막내들은 밖에 서 있다가 봉고차가 오면 들어가서 악기를 다 날라요, 이렇게. 그래서 차에다 잘 싣고, 그때 현도 형이 아타리라는 컴퓨터를 썼었어요. 아타리를 꼭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그거 챙겨서 넣고, 그러면 이렇게 스튜디오 가서 놔두면 세팅하고. 그때 그게 공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악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작업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케이크워크를 하나씩 익혔죠. 익히고, 그렇게 해서 트랙을 만들어서 갖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콘타이즈라는 걸 몰랐어요. 콘타이즈도 모르고,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카피하고 이거 페스트하고 컷하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완전 초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똑같은 걸 또 쳤어요. 또 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그래 가서 들려주면은,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근데 이게 뭔가가 엉키니까, 너 콘타이즈 안 하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콩티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 콘타이즈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때 콘타이즈가 뭔가 집에 가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콘타이즈가 당연히 C로 시작을 하겠지?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Q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나씩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무대 프로 덤이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콘타이즈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했는데, 어떤 제작자한테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곡이 어디에 실린 적도 없었고, 그냥 혼자 만들어서 내가 듣는 그 즐거움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호프집에서도 하고, 삼겹살집에서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만든 노래를 몰래 틀어놔요. 틀어놓고 막 서빙을 해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술을 드시다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음악 좀 딴 거 틀어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데 제가 만든 다른 노래를 또 틀어주던 적도 있고, 그런 적도 많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시면서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시절들에 느꼈던 그 막 감성이라든지, 아, 내가 이렇게 뭐 지금 서빙하고 이러면서 내가 틀었는데, 이 분위기에 이런 음악이 어울려. 이런 것들이 다 공부이고, 이게 다 써먹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